8번 31쪽 8장의 뒤에 세효 남아 있었죠. 항룡은 유해라 하니 자왈 귀무의하며 고위무민하며 현인이 제하위 무버라 시동이 유해니라. 자, 항룡이 유해라라고 옆에 주역 그 주자의 본의에 보면 건 상구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건괴의 상구효의 뜻을 해석함이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은 건괴다 그러면은 자, 맨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주역 64개 가운데 맨 첫 번째가 주역의 건괴가 되는 거죠. 자, 이 건괴의 상구가 여기죠. 맨 위가 되니까 상이고 양효는 구입니다. 상구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룡유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룡유해, 항룡은 유해라 하니, 그죠? 그래서 항룡은 유해라 하니, 그러니까 자, 가장 꼭대기에 있는 머리, 항이다 그러면 목항자가 되는 거죠. 목이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용.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변화막측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변화막측한 이 하늘을 뭔가 물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물상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월을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세월을 표현하는 바로 용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루스 개념이죠. 사우루스로 표현을 합니다. 머리는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비닐은 81개에다가 입에서는 불을 내뿜고, 눈은 담고, 뿔은 무슨 사슴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야말로 그거는 상상의 동물이고요. 실제적으로 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했고, 인류가 나오면서 거의 멸종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용이 아닌, 그죠? 여기서는 그런 용이 아닌 설립자에다가 달월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죠? 달월자에다가 자, 전복자를 쓰고, 우리 그 한자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용의 머리가 되고 용의 뿔이다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주역의 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전복자에다가 몸기에 석삼자를 쓴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이라고 할 때 역이라고 할 때 역은 역냐라 그랬죠.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력 개념입니다. 지나간 그 세월을 보면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순환의 고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서는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문학에 근거하는 것이 되고 바로 책력의 기본 원천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역은 이미 공부했지만은 자, 쉽게 날짜를 알려면 달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실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거하느냐면은 날씨는 해죠. 그래서 해의 운행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요 단위를 만드는데, 그죠? 1년이라고 하는 요 단위를 만드는데 쪼개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달의 운행을, 그죠? 매일매일 달라지는 달의 운행을 가지고 자, 12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달력하고 이른바 인력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추다 보니까 1년이면 며칠이 차이 나냐면은 12일이 차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12일 차이 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3년에 한 번 윤달, 5년에 2번 윤달, 8년에 3번, 19년에 7번 이런 식으로 둔다 그랬죠.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그 책력을 맞추는 가장 그나마 이제 요 당시 정밀한 역법이 8세 3륜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륜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 8세 3륜법까지 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을 세우는데, 다시 말해서 달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자, 그 중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바로 중입니다. 그래서 중을 맞추는데 그 몸에 맺죠. 어떻게 되냐?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간으로 표현하자면은 무기에서 중앙토가 되는 거죠. 중앙토에 이 몸을 다 이루는데 성기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는데 적어도 3년에 한 번 윤달을 두고 3번인이 되니까 8세 3륜법의 이치로서 중을 맞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용이라고 하는 이 물상과,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변화막측하죠.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변화막측한 용을 어디다 빗대냐면 하늘에다 빗댑니다. 하늘괴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저 변화무쌍한 요 이치를 담아내려면 용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전부 다가 용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잠용이요, 두 번째는 혈용, 나타난 용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청룡이 되는 거죠. 저녁 때 내가 오늘 할 일을 잘했나 못했는가 뉘우친다라는 뉘우칠 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가 바뀌는데 그래서 청룡이 되고 여기서는 혹시 시험하는 양룡이라 그랬습니다. 양룡. 그 다음에 여기가 비룡이 되고 얘가 맨 꼭대기가 되니까 항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룡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리, 위라고 하는 것,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위는 벼슬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위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죠? 자리로서는 제일 높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죠. 실권이 없습니다. 실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구호의 임금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대신이 되고 저쪽에 있는 변방을 지키는 바로 제후들의 이게 기본적인 실질적인 위가 됩니다. 근데 자, 실질적인 실권은 없지만 가장 윗사람, 가장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경험과 나이와 등등등등을 가지고서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거만을 떠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 이거 좀 잘 숙여야 되는데 이거 숙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이제 감나라 판나라 하면서 뭐 훈수 둔다는 것이 계속 실수만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보시다가 밑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문을 구하면 그제서나 말씀이나 해주시면 참 좋은데 집안일도 그렇죠. 집안일에 이제 새롭게 집안을 전체 관장하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어쨌든 아들이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물러간 시부모나 어른들이 자꾸 훈수 두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무게 잡고 계시다가 어떤 경우에 뭔가를 도움을 청하면은 그제야 이제 한두 마디 그냥 해주는 척 그러니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여차하고 잘못 훈수 뒀다가는 매번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해서 뉘우침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룡은 유해라 하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구호의 상구의 효가 되는 거죠. 상구의 효. 상구의 효의 뜻에 대해서 자 뜻을 저희가 해석한 것인데 그 뜻이 뭐냐? 그 뜻을 공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귀무이하며 자 귀한데도 위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자리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조선 왕조로 표현하자면은 물러간 상황이었던 이성계 아니면 보통 태후 요로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귀하기는 한데 실권은 없다라고 해서 무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 개념이라 표현할 때는 보통 요 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귀무이하며 그 다음에 고위무민하며 또 역시 제일 높은 자리죠. 제일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죠? 합치면은 고귀가 나오죠. 여기다 선 하나 붙이면 누구 이름이 되죠, 이제. 자, 굉장히 고귀한 자리입니다. 자, 높은 자리면은 실은 제일 높으면 백성들이 잘 따라야 되는데 역시 실권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제일 높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날 따르는 게 아니라 구호의 임금을 따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아도 백성이 없으며 그 다음에 현인이 제하위 무보라.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어도 도움이 없느니라. 현인이다 그러면은 자, 요 사람과 짝이 되는 것은 바로 구삼이 되는 거죠. 구삼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뭐 줄줄이 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훌륭한 현인이 양이 양자리에 바르게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한테 속하느냐면 구호 임금한테 속하는 거죠. 그래서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어도 도움이 없는지라 이로써 동이 유회냐 아니라 이로써 움직임에 그죠? 움직임에 뉘우침만 있느니라.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은 괜히 쓸데없이 참견한다 이 소리. 이 사람이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좀 먼저 해볼까. 여기서 특별히 위임을 안 해줬는데도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나선다 그러면은 결국은 후회될 일만 저지르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올 줄은 보통 모릅니다. 내려올 줄은 모르고 자 나아갈 줄은 알고 그 다음에 물러갈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존할 줄은 알고 망할 줄은 모르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진이 그죠?
이 사람은 나아갈 줄만 알고, 그죠? 지진. 저 주에게 건기에 가면 지진이 부짓해. 그죠? 나아갈 줄은 알고 물러갈 줄은 모르고, 그 다음에 지존, 그죠? 존할 줄은 알고 부지망, 그죠? 물러갈 줄은 모른다, 없어질 줄은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나아갈 때 나아갈 줄 알고, 그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지진퇴.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가고, 지진퇴. 그다음에 존할 때 존하고, 자, 망할 때, 없어질 때 없어지면서 지진퇴 존망이 부실기정자.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자,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기유성인호아, 이렇게 표현했죠. 그 오직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기유성인호아. 성인호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만이 이런, 그저 이 무슨 일 저질러 놓고 아이고 내가 괜히 했나 이렇게 뉘우치는 짓 안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요거죠. 요거뿐만 아니라, 자, 사람들이 나아갈 때는 누가 나름대로 바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가거나 망할 때 어떻게 돼요? 정신들 못 차리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특히도 뭐예요? 그 발음을 잃지 않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실은 어찌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높은 고위직에 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리에 물러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자리에 연연하게 되고,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태 벌어지는 일도 전부 다가 이런 데서 연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불가에서는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그러는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욕심이라는 건 뭐 범위하기가 참 어렵죠. 결국 뭐 사람으로 살라는 소린지 말라는 소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불출호정이면 무구라 하니 자왈 난이 소생야, 즉 언어의 이위 계락, 군불밀즉 실신하며 신불밀즉 실신하며 기사불밀즉 해성하나니 시군자 신밀이 불출야 하나니라 해놓고 뒤에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석절 초구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는 뭐냐면은 석절, 절이 뭐예요? 수택절이 되는 거죠. 자, 밑에가 연못계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가 물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연못 위에 물이 가득 잘 차 있는 상이네요. 그래서 자, 수택절이라라고 해서 절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물이 찰 때 차는 것이 중요한 거 되겠죠. 그 효에 뭐라고 되냐면 초효라고 돼 있죠. 초효에, 그죠? 초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초효에 뭐라고 돼 있냐? 절도 있다. 사람이 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자기 자질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내 현재의 위치가 어떤지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를 지켜야 되는데, 특히 초효다라고 하는 것은 수택절교의 초효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양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는 거죠. 바르게 앉아 있지만은, 자, 내가 양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연목계의 가장 아래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목계다 그러면은 1년의 때로 표현하자면 가을이 되는 거죠. 아직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아니죠. 거두어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는 실은 안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불출호정이라 그랬습니다. 집의 뜰락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집 바깥을 나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출이에요, 출세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뜻이 없는 사람 그냥 가출하는, 무작정 나가면은 가출이 되고, 그죠? 거꾸로 뭔가는 목적을 갖고 나가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 출세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는 저녁 때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네가 세상 그런데 이제 출세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문 열고 나가려고 하더라.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면 여기 문 열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지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막혀버린 거죠. 막혔기 때문에 지금 맨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아무런 자리가 없는, 이런 말해서 은둔군자 내지는, 그죠? 양이 양자리에 바르게 있으니까 아무리 실력, 내실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출호정이라.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갈 때가 아닌 저녁 때인데 저녁 때 나간다 그러면 저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죠? 저녁 때 나가면 뭐 하기 위해 나간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술 마시러 나가든가 안 그러면 또 뭐예요? 역적 모의 하러 나가든가 그죠? 밤에들 모여가지고 이거 아니 되겠다. 그래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괜히 이런저런 허물만 뒤집어 쓰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술도 몇 시에 마시는 거예요? 술시는 7시에서 9시인가요? 그럼 개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개술자니까. 원래 옛날 술시가 몇 시예요? 유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시면은 5시에서 7시 사이니까 이때쯤 되면 그냥 닭 모이 쪼듯이 해서 들취하는데 전부 다 요새는 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퇴근하고 나면 딱 술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구라 하니 요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난지소생냐 그랬죠. 이때 저녁 때 나가는 놈 틀림없이 뭐 역적모의하러 나가는 거고 괜히 술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구설수나 오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지소생냐 난이 생기는 바는 곧 언어 이위 개니 언어가 이로써 계단이 되니 언어로서 계단이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입이 되죠. 연목계는 입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이 돼서 자, 태다라고 할 때도 자, 입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서 계단이 되니 언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이 설이 되는 거죠. 설난, 세난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유세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난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비자에 보면은 그죠? 한비자에 이걸 설난이라 표현하죠. 그 세난이라 유세가들이 괜히 이리저리 떠들어대다가 그죠? 이 괜히 어려움만 닥친다 서 한비자의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가 세난 편이 하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언어로서 계단이 되니 군불밀 즉 그죠? 임금이 주밀하지 못하면 신하를 잃고 신하가 주밀하지 못하면 몸을 잃으며 기미하는 일 이제 뭔가를 막 시작해서 이게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막 그 일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주밀하지 못하면은 이루어짐을 해치나니 이로써 군자가 그죠? 군자는 그죠? 신밀이 불출이 아니라 삼가 엄밀히 하면서 그죠? 삼가 주밀하면서 주밀하다라고 할 때 주밀을 이렇게 쓰죠. 두루두루 세세하게 살핀다라는 의미의 밀자입니다. 여기 지금 두루두루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 요 내용과 관련된 것이 소화의 소민편에 보면은요. 소화 소민지십에 뭐가 있냐면 교원시가 있죠. 지금 공자가 얘기하는 그 여기서 이 말이 바로 교원시에 나오는 그 내용. 교원시에 아마 맨 마지막 장일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피하인사요. 저 어떤 사람인가? 저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공자가 여기 쓰신 말씀이 이 교원시에서 저기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거하지수라. 하지미라. 저 하수의 하지미라. 하수의 물가에 있도다. 그죠? 하수의 물가에 거처하도다. 그 다음에 저 어떤 사람인고 하수의 물가에 거처하도다. 무용 용기도 없고 그 다음에 아니야 무용이 아니라 무권 힘도 없고 권이다 주먹권자를 썼는데 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세 개념하고도 같이 통해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무용 그 다음에 용기도 없으면서 직위 다만 난계로다. 바로 여기서 나오죠. 다만 직자 저기 뭐야 직분직자를 다만이라라고 하는 부사로도 해석합니다. 직위 난계로다. 다만 천상에다 써야 되겠네. 다만 그 어지러운 계단만 만들도다 해놓고 그 다음에 김이 이거는 미자인데 앞정갱이가 헐다 이런 뜻입니다. 다리가 헐고 김이 차종 그 다음에 9구자에다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이건 수중다리다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붓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미는 앞전갱이가 헐고, 그 다음에 다리가 퉁퉁 부른 사람이니,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인데 이 그래서 이 내일이 수중다리니 이 내 용기가 이용 하사여, 내 용기가 어떠한고, 이하여, 이하사가 아니라 이하여, 그 네 용기가 어떠한고 이하여. 그 다음에 위장, 위유, 우리가 하는 그 꾀가, 꾀하는 것이 장다나, 그 앞으로 그저 장차 그 도모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거 피기하여 너와 더불어 할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 피가 아니라 무리들이 이거 그 다음에 기하여, 기하요라고 하는 그 교원시의 마지막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인고 거하지 미로다. 우리가 그래서 하류인생이라는 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류인생. 우리가 보통 하류다라고 하는 거. 하류인생인데요. 그 하수의 저 물가에 거처하도다. 자, 무권무용이니, 그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으면서 직위 난계로다. 다만 어려운 계단만 만들도다. 다시 말해 뭘 가지고 저 교묘한 그저 교원 영색을 가지고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하류 인생이 보니까 김이 차 종이라, 그죠? 이미 앞다리는 헐고 그 다음에 수중다리더라. 그러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자가, 그죠? 두루두루, 그죠? 이 부끄러운 이런 사람이 그 내 용기는 대체로 그 용기라는 게 뭐냐? 다만 뭐더라? 그 꾀하는 것이 많기는 하지만 누가 너와 더불어 네가 거처하는데, 그죠? 무리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너와 더불어서 같이 도모할 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른바 간신배들에 대해서 그 풍자한 시입니다. 이 교원시에 나오는 그 공자가 말씀하신 언어 이위 개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바로 요 내용이 서로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자님 이 가만히 글 보시면은 그 시 내용들하고 참 밀접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참 좋은 말이죠. 난지소생냐 즉 언어의 이위 개라. 그죠? 언어로서 다 계단이 되니 임금이 자 말을 하는데 신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군 불밀즉이라는 것이 임금님이 말을 하는데 신중하지 못하면 신하를 잃고 신하들이 가버릴 것이고, 역시 신하 역시 말하는데 주밀하지 못하면, 그죠? 그 주밀하지 못하면은 자기 결국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직책이 떨려져 나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도모하는데 그 처음 도모할 때부터 아주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신밀하면서, 그죠? 두루두루 삼가고 조심하고 하면서 바깥에 함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군자는 바로 수택절개의 초구의 군자가 되는 거죠. 초구의 군자고 또 아직은 네가 나갈 때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왜? 지금 나가봤자 뭐예요? 세상에? 나가봤자 깜깜한 세상이죠. 여기하고 짝하는 게 지금 뭐냐면 육사가 되는 겁니다. 육사다 그럼 뭐예요? 북방수가 되죠. 북방수에 네가 가봤자 깜깜하다. 그래서 네가 가봤자 할 일이 지금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밤중에 나간다는 거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은 도둑놈 취급받는 거죠. 도둑놈이나 돌아 밤에 다니면서 그 이런저런 행세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절대로 나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 결국은 나가서 해봤자 뭐 한다는지 술 마시는 일밖에 없다죠. 물수자니까 술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술 친구들이나 어울리면서, 그것도 술 친구도 어떤 친구겠어요? 저 위세 좀 부린다는,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괜히 뭐 어울리면서 이제 술이나 한잔하면서 내가 저 위세를 이용해서 나도 좀 어떻게 발탁 좀 받아볼까?
그거 뭐 이제 이러다 보면 권력 뭔가 얘기 나올 것이고 요즘 권력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 권력은. 그죠? 괜히 이런 궁저렇쿵 했다가는 이거 결국 그야말로 뭘 만들어요? 난 만들죠. 괜히 그야말로 역적무의짓 하는 짓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 군자라면은 절대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볼수록 이거 할 얘기들 참 많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또 공자가 무슨 말씀하셨나 맨 처음에 지금 8장에서 언급한 처음에 주역의 괴가 뭐냐면은 풍택중북괴죠. 풍택중북괴 구유여 명학이 제음연을 기자화지로다 아유호작하니 오여 이미지하노라 라는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절도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공부나 하고 있으라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자활 자격자 기지 도호인저 여괄 부차승이라 치구지라 하니 부야자는 소인지 사야요 승야자는 군자지 기하니 소인이 승군자지 기라 도사탈지의며 상을 많고 하를 포라 포악할 포로 읽으셔요. 도사벌지의니 만장이 회도며 야용이 회음이니 여괄 부차승 치구지라 하니 도지 초야라. 자, 공자가 이제 주역을 쭉 전체를 쭉 보시면서 특히도 뭐냐면은 뇌수 해괴 육삼효. 뇌수 해괴니까 밑에가 물괴가 되고 위에가 우레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곧 봄이 온다, 다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땅속에 있던 얼음들이 다 지금 풀린 상태가 되고, 그래서 뇌수액괴 몇 번냐면은 63효에 대해서 63효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여괄 부차승이라 치구지라. 자, 지고 또한 탔다 이렇게 돼 있죠. 부차승 왜 탔느냐면 자, 지었다라는 것은 지금 원래 요 자리는 뭐가 와야 되는 거죠? 양이 와야 되는 거죠.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르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죠? 바르지 못한 이런 소인배가, 그죠? 소인배가 실은 어느 자리를 차고 앉아 있냐면은 63이라고 하는 제후의 자리를 차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높은 자리. 그러니까 뭐 여기보다는 당연히 낮지만은 요 아랫귀로 보자면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소인배입니다. 이걸 또 때로는 요 자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음이 오더라도. 그러나 이때는 다 풀릴 때.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북방수가 되는 거죠. 어두운데 또 어두운 자가 여기 있으니까 좋은 자리가 못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꼭 음이 음자리에 오고 양이 양자리에 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 상황이 박차고 나가야 될 텐데 음이 음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단력이 없는 거죠. 상황이 굉장히 그 격동적인 상황인데 너무 강이 강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너무 과강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항상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다 풀릴 때 이제 강단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다가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어두운 음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그러다 본인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아래위를 보면 굉장히 밝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밝은 사람인가 보다.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지잘난 맛에 사는데 가만히 볼까 위도 양이죠. 아래도 양이죠. 그러니까 음이 양을 뭐예요? 짊어진 거죠. 그래 부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이 양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승이라 이렇게 공자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표현한 게 아니라 주공이 표현한 거죠. 그래서 부차승이라 지었고 또 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달리 표현하자면은 자 내가 실은 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위에 백도 있죠. 밑에서 이렇게 받쳐준다 누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고만장하겠죠. 아까 그죠? 기고만장하면은 저런 자도 저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라고 못해? 이 생각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쳐낼 거를 생각할 겁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차승이라 그죠? 짊어졌고 또 탔는지라 그래서 치 뭐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구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도둑놈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도둑놈은 어쨌든 항상 도둑질 하죠.
제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맨날 우리는 주로 문 열어놓고 사니까 어른들은 그러죠. 야야야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 가겠다고. 아니 도대체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다고요 하죠. 근데 도둑놈이 볼 때는 뭐예요? 훔쳐갈 거 반드시 그 집에 있습니다. 그죠? 그냥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만 있어도 도둑은 오게 돼 있습니다. 구지가 돼요. 오게 되는데 그 오는 도둑을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치라고 하는 말은 이르게 하다라는 타동사가 되죠. 지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도둑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르는데 네가 도둑을 불러들였다 이 소리예요. 왜? 능력도 안 되는 자가, 그죠? 능력도 안 되는 자가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위 믿고 아래 믿고 아래, 그죠? 요런 세력들이 자기를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거만하게 움직이니까 저런 자도 이 자리 하는데 나라고 왜 그거 못해?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저 반드시 도둑을 스스로가 불러들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차성이라 치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주공의 이 말씀을 보고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역을 지은 자, 그죠? 역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에 효사를 탄 주공께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주공께서 참 이 도둑놈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도둑놈이라는 걸 정말 아시는구나. 이때 도둑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의 살림을 도둑질하는 간신배들이죠. 참 그죠? 이 간신배들에 대해서, 도둑놈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구나. 그 르수에게 63효에 부차성 치고지라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된 거죠. 하였으니 부야자는 여기서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인지 사야요. 이제 괴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지만은 짊어지는 건 실은 뭐 등짐지고 일하는 것은 원래 소인의 일이 되는 거죠. 나 이때 소인이다 그러면 그냥 일반 그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고, 탄다라고 하는 건 승이라고 할 때 승은 원래가 뭐예요? 승은 사마죠. 내필의 말이 끄는 뭐예요? 수레죠. 내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는 거니까 뭐냐면 대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그릇이라, 다시 말해서 대부 이상이 탈 수 있는 말, 그죠? 수레다. 그 군자의 그릇이니, 그런데 소인이면서, 이때 소인이라 나온 말이 왜 소인인지 알겠죠? 이런 뇌수에게 양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서 음이 앉아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바르지 못하기고, 그래서 소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소인이면서 승군자지 기라, 군자의 그릇을 탔느니라. 소인이면서 바로 육삼의 제후의 벼슬을 하는 자들, 그죠? 육삼과 같이 높은 벼슬을 하는 자라 이 소리입니다. 소인인데 자, 걸맞지 않는 자가 군자의 그릇을 탔는지라. 그러니까 저런 소인배들이 저 자리에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해?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도둑놈이 사탈지의며 빼앗을 것을 생각하며, 탈지의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삼의 자리를 뺏을 것을 생각하며, 나라가 어지럽고 요즘에 정치권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 그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역할을 못하니까 맨날 뭐예요? 그 권력 투쟁이나 벌어지고 시끌시끌하기만 하죠. 대표적으로 뭐 저쪽 어느 한 당의 대표와 뭐 비노 친노 해가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사탈지의며, 그래 이 사람은 뭐냐? 상을 많고 하를 포라. 요 내용에서 상만 하포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상을 주어로 해석하고 하도 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위가 거만하고 아래가 포악한지라. 말이 안 되거든. 앞뒤 관계. 이럴 경우니까 앞뒤 관계를 봐가, 이제 한번 문장이 어려워지는 것이, 일단 그래서 토를 잘 따라 보고, 이제 뒤에도 보면 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어는 누구냐면은 육삼이죠. 그죠? 육삼이 되니까 이 육삼이라는 자가 자기보다 저 윗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기선 구사나 누구예요? 유고나 이 위를 어떻게 된다? 업신여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가 지금 아래 위로 다 이제 그저 막강한 힘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포악하게 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포악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누가 엿보고 있다가 이것을 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이, 이때도 도둑놈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왜 도둑놈이라라고 하지 않고 군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둑놈이라 표현하느냐면은
원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엔 임금님이 임명해야 되는 거죠. 아까 풍택중북가에서 볼 때 나에게 좋은 빚을 있으니 오여 이미지라 하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발탁을 해줘야 되는데 어이 저런 소인배가 앉아있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등용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뇌물을 쓰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둑놈이 이때 도둑놈 역시 똑같은 소인배가 되는 거죠. 도둑놈이 역시 칠생각을 하니 자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군자는 이런 걸 항상 경계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장이 만장이 회도며 만이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또 뭐예요? 이거는 만장이다 감추는 것을 업신여긴다. 아까 게으를 만자 통하는 거죠. 감출 것은 잘 감춰야 되는데, 그죠? 감출 것을 잘 감춰야 되는데, 야, 이거 권력 별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 자살하신 분 같은 경우도 하나, 그 기업대로 차근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권력이나 이런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기업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때 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군자 장기여신이라라는 말, 기억나나요? 어디에서 나왔죠? 앞에서는 안 나왔나요? 군자 장기여신하여 대시이동이라. 그 자기 몸에다가 뭐예요? 그 그릇을 잘 감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때를 기다려서 움직인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공부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추는 것을 게을리 한다. 그죠? 감추는 것을 게을리 하면은 우리가 집안에 보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추고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돼요? 저 집에 저 정보를 다 알려줘니까 내가 가서 훔치겠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바로 도둑을 가르치는 것이며 야용이 회음이니 그 다음에 야용이라면 야자는 둬야 한다 그 잘 닦는다니까 얼굴을 뭐예요? 잘 닦는 것 그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회음이니 이거는 음란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이때 야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영색하는 거죠. 바로 교원영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라의 정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둡게 만드는 것. 그죠? 이 음란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인배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뭐라고 했느냐? 여괄 부차성 치구지라 하니 도지초야라. 다시 말해서 자기 실력은 항상 군자는 장기여신하여 대시이동해야 되는데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나아갈 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을 부르는 것이라 해서 늘 정치가 이렇게 되면은 불안해지기 때문에 자 군자의 정치 다시 군자의 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거듭 얘기하자면 장기 어신하여 대시 이동이라 해서 군자 시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에서 그 보여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8장에서 나오는 그 앞에서 먼저 하면은 이 주역의 괴와 효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어떤 일을 다 빗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의논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아까 건괴 같은 경우 건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다 자강불식해야 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자강불식 그거 이제 공자가 그것을 대상전에서 군자 이하여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스택절개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그 자리 절도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자리가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양이 양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양은 움직이고 싶은 거죠. 자꾸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나간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밤중에 나가는 것이 되고 결국은 술 마시러 나가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좋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자 양이 양자리에 과강 움직이고는 싶은데 스스로가 뭐가 있더라? 절도가 있는 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짓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점괘하고도 연결시켜 보는데 점을 쳤어요. 내가 뭐 누구 점을 봐주건 아니면 내 점을 한번 보건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뭘 했는데 요 자리에 있더라. 그러면 아까 뭐 했었어요?
불출호정이 이렇게 되었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말 안 듣고 나가거나, 다시 그런데 또, 만약에 소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소인이다. 틀림없이 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죠? 나가서 그래서 봉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또 만약에 상대방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 사람이 소인이다 그러면은 이런 괴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뭔 상관인데 하고 나가서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내가 소인이냐 군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냥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그 지산겸께 전에 한번 우리 지산겸께도 한번 나왔었죠. 지산겸께 바로 뭐냐 군자 유종이라라는 말이 있죠. 군자 유종이라라고 했더니만은 예전에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누가 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 점을 좀 한번 봐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효가 나니까 왈 뭐라고 하느냐면은 네 아버지 죽을 일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주역을 조금 아니까 무슨 소리냐 어제는 죽는 자리 아니냐 군자가 마친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면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점을 봤더니 요효가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선생님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이제 그래서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병환 중이고 그래서 요효가 나왔길래 했더니만 거꾸로 네 아버지 산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군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사람을 기본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보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일단 스스로 마음도 잘 다잡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우는 그래서 제8장이라 차장은 언괴효지 용이라 괴효의 바로 쓰임을 말한 것이라 뭐 굳이 안 읽어봐도 될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뭘 여기서 먼저 강조를 했냐면 공자가 군자의 언행을 강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옛날에 아마 책력 두루두루 다 썼으니까 주역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군자의 언행.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말과 행동을 항상 어떻게 하라? 신밀하게 하라 이 얘기죠. 늘 삼가고 항상 주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실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밀, 군자의 그 신밀, 특히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항상 언행을 항상 조심하라. 그래서 이 계사전이 다 끝나는 마지막에 12장, 계사 12장에 그러니까 상전 12장, 하장 12장이니까 다 합치면 24절기가 되는 거죠. 항상 뭐냐면 그죠? 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